안녕하세요. 2022년 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오후 5시 30분. 이제 해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봄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반증인데요.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퇴근하면 조금씩이라도 제가 농장에, 주말 농장이지만 조금씩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복분자 전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해보니까 이제 한 절반 조금 더 전지한 것 같습니다. 절반 조금 더 약 한 850m 되는데 대략 한 500, 한 3, 40m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전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탭이 이런 식으로 좀 뿌려야 되는데요. 그 다음 작업을 할 거고요. 오늘도 또 이제 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늘 봐도 해 지는 모습은 참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요 퇴근하면 늘 이렇게 닭장 한번 제가 점검해 봅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청개 5마리, 암탉 4마리, 수탉 1마리. 이렇게 해서 보는 이유가 계란, 청개 계란. 제가 사료도 주고 먹이도 챙겨주고는 이렇게, 오늘 3개 났네요. 이렇게 계란 제가 챙깁니다. 일용할 양식 닭 4마리, 암탉 4마리가 나왔습니다. 땡큐. 이렇게 챙기고요. 물은 제가 이렇게 말통 지하종에서 겨울 동안 동파 방지용 전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니플을 통해서 물이 나오도록 했기 때문에 물은 자주 주지 않습니다. 사료는 제가 단지에 보관한 사료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주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먹을 게 있어서 주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닭장을 챙기고요.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비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비료 가격이 엄청 올랐다, 그래서 인상물에 대한 80%는 정부 지원 계획이 있다 등등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상물에 대한 80% 이게 그 무기질 비료 중에서 일반 비료, 즉 원형 비료를 제한 일반 비료에 해당됩니다. 원형 비료는 결국 이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수시로 바뀌니까 현재 상태로는 2월달에 가격 결정이 되었는데, 원형 비료, 가수나 이런 데 쓰는 원형 비료는 그 보조가 없다. 그리고 일반 무기질 비료도 그 개인별 보조 한도가 있습니다. 보조 한도, 과거 3개년 비료 사용량을 감안해서 한도를 설정했고요. 그 한도를 모은 것을 각 농협 지점별 또 한도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 한도 이상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인상, 그에 따른 보조 한도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 발생되는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 뭐 이런 부분들을 잠시 제가 설명드리고, 제 또 주말 농장 제 일을 해야 되니까 짧게 일단 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자료를 잠깐 가져왔어요.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비료 가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비료 가계표입니다. 먼저 상단 보시면 제가 컴퓨터 작업해서 하면 띄어들으면 좋겠지만, 제가 제가 시간을 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 농협 판매 단가인데 보조가 있고
그리고 기본, 즉 보조가 없이 판매되는 단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릴 요소가 프릴이고 그릴 두 가지가 있는데, 프릴 요소의 경우에 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참고로 프릴 요소는 요소 중에서 알이 가는 겁니다. 즉 관주를 한다든지 녹여서, 아니면 요즘같이 양파, 마늘처럼 빨리 녹이고자 하나 싶을 때, 그때는 이런 거 사용하면 좋은데요. 보조가 없을 경우에 여기 참고로 정상가 할인가는 무엇인가 하면, 요건 배달 가격입니다. 할인가는 정상가는 배달 가격, 할인가는 본인들이 직접 싣고 갈 경우에 차가 와서 가격인데, 정상가로 봤을 때 이 프릴 요소는 한 포에 29,000원, 20kg 한 포입니다. 그리고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는 14,450원입니다. 쭉 내려오시면요, 이렇게 혹시 필요하신 경우는 화면을 캡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천천히 영상을 찍을 테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참고로 이렇게 빈칸이 있습니다. 이 빈칸은 뭔가 하면 무기질 비료 중에서 일반이 아니고 원예용으로 구분된 겁니다. 원예용으로 구분돼 가지고, 이런 경우는 보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정상 가격, 즉 일반 기본 가격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즉 입상 항상가래라든지 항상고토 이런 부분들은 원예용 비료로 구분되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가격이 이렇게 보조가 없다. 자, 근데 이렇게 보조가 있는 요런, 참 뒷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제가 영상만 찍어드리니까 필요한 부분은 화면을 캡처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세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원형 밑거름 있고요. 이렇게 석회, 유기질 등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밑에 부연 설명도 해놨습니다. 부연 설명, 요거는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부연 설명 해놨고요. 제가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맞춤형 밑거름, 브랜드 밑거름, 원형 밑거름, 석회를 다 구분해 놨는데, 자, 문제는 뭔가 하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첫 번째 나온 올게 바뀐 비료 판매 제도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인상가에 대한 80%는 정부, 지자체, 시비, 도비, 시비, 그렇죠. 그리고 농협 지원해서 약 한 80%는 지원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좀 인상이 되어도 농가 부담이 좀 줄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가 하면, 어떤 부분이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보조 한도, 즉 개인별 보조 한도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개인별 보조 한도, 한도 때문에 개인별 보조 한도는 어떻게 산출했는가 하면, 농업인별 3개년 평균 비종별 매출 수량의 95%, 이게 왜 100%가 아닌가 하면 95%인가 하면, 탄소 절감 이런 부분에서 비료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너무 과비료에 대한 그런 피해 이런 걸 감안해서 5% 감축 감안해서 95% 했습니다. 해서 상품별 보조 단가로 계산해서 농민별로 실제 사용했는 그 기준에서 농민별로 보조 한도를 설정했고요. 그 한도의 합이 각 농협별, 지점별 이렇게 보조 한도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농업인이 비료를 사러 왔을 때 이렇게 보조 한도 이내에서 비료를 구입할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보조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이 보조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초과한 부분은 정상 가격으로, 즉 보조금을 미차감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 한도가 좀 푸근하게 주면 좋은데, 인상 차액에 80%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이 있듯이 이게 푸근할 수가 없습니다. 푸근할 수가. 한두 가지 비료만 사도 이 보조금이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되더라고요. 소진이
예, 제가 몇몇 사람 제가 한번 그 한도를 정해봤는데 많게는 그 많이 쓰신 분 한 500만 원짜리도 있는데 반면에 뭐 만원 이내, 3만 원, 4만 원 근처, 10만 원 이내가 거의 대다수였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돼가지고 결국은 비록 가격이 지원해주면 큰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미끄럼 정도 구입을 하면 나중에 웃그름 정도는 전액 자부담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라는 우려를 해봅니다. 우려를.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뭐 한 분이 동네에서 네 분 거를 그 비료를 구입하러 왔어요. 이제 그 양파하는 동네인데 오는 길에 5포씩 프릴요소 5포 공교롭게 똑같이 5포씩 샀어요. 이렇게 수량이 5포인데요. 프릴요소 5포인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한 포에 직접 가져가니까 28,700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할인가 보여드렸죠. 여기서 보조받으면 정상적으로 하면 보조받으면 14,150원 포당 그래 계산돼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김모 한 분, 요분은 5포를 했는데 다행히 일단은 보조 한도가 그 범위 이내여서 보조금 72,750원을 차감하고 자부담은 이렇게 77,50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네 분인데 똑같이 5포인데 여기는 계산상으로 제가 2포, 3포 나눠서 이렇게 결제를 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보조 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보조 한도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일부는 보조, 일부는 자부담, 전액 자부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5포인데 이분은 29,100원을 보조를 받았고요. 앞에 분은 72,750원을 보조받아서 자부담이 이분은 114,400원, 앞에 분은 77,50원. 즉 같은 농업인이라도 같은 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비료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다. 즉 아마 좀 공평한지 안 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뭐 정부 재원으로 시비 도비 재원 돈이 무진장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분, 이분도 다행히 보조 한도가 돼가지고 77,50원, 즉 전액 보조로 다 구입했기 때문에 5포를 77,50원 카드 결제했습니다. 김무한 분. 또 다른 분은 이분은 5포인데 보조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 143,500원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자, 네 분이 샀는데 두 분은 보조 한도 범위 이내였기 때문에 이렇게 요소를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정부 지자체 도비 시비 뭐 이렇게 하는데 농협도 일부 지원합니다. 어떻게 지원하느냐? 지역 농협의 경우에는 우리 그 비료를 사는 그런 구입하는 농협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프릴요소 원가가 얼마인지 보니까 28,431원이었습니다. 원가가. 매출 단가가 28,700원. 즉 그러면 매출 이익이 269원입니다. 이것을 제가 계산기로 매출 이익률을 마진율을 때려 보니까요. 1%가 안 되는 0.94%였습니다. 비료. 요즘은 그 농촌 고령화로 해서 비료 사려면 차에 거의 우리 직원들이 다 실어줍니다. 거의 비료를 다 실어주는데 마진율이 0.94%. 즉 예전에는 그래도 한 3, 4%는 좀 보존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 포를 팔아도 1%가 되지 않는다. 1% 되지 않는다. 저희들이 그 배달해 줄 경우에는 보다시피 정상가 할인가에서 3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마진율이 조금 돌아갑니다. 약 한 2% 가까이 됩니다. 2%까지는 안 되겠죠. 그나마 조금 나은데 그건 또 대신 배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차를 사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용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마진은 결국 1% 미만이다.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되는 게 뭔가 하면 각 사무실별 아마 이게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요. 사무실별 이제 그 보조 한도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관할 구역인 상주 6개 읍면동, 자 6개 동 그리고 2개 면, 즉 내서면, 중동면, 관할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무실 배정 한도가 있어서 배정 한도대로 보조를 줄 수가 있는데 인근 면이라든지 인근 시군에서 오셨을 경우에 이럴 때는 저희들이 보조가 되지 않는 비보조로 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무실 한도가 소진되면 더 이상 보조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비종이 대략 비료 종류가 한 50가지 정도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 농협의 경우에 비료 종류가 보면요 10개에서 많으면 20개 내외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구색을 갖추고 하다 보니까 또 농가에서 찾는 것을 하고 저희 상주에서는 또 대표적인 그 대표 농협이 되다 보니까 인근에 취급 안 하는 비료들까지 저희들이 다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뭐 고구마 비료부터 시작해서 어지간한 비료는 다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도 귀한 비료들은 저희 사무실로 사러 오는 입장인데요. 이게 이제 그 보조를 주지 않을 경우에 이제 그쪽 농협에서 보조를 받지 않거나 이쪽에서 받고 싶다 했을 경우에도 사무실 한도가 있다 보니까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좀 그 오시는 분들 보는 입장에서는 저희들 이렇게 마진율 1%도 안 되는 이런 그 노력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원망을 듣지 않을까 이런 고심도 해봅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번에 정부에서 판단하기를 인상폭에 대한 80% 시원하게 주는 것 같았는데 오늘 막상 첫날 오늘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첫날 판매를 해보니까 이 보조 금액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첫날 벌써 대부분 소진되고 부족하고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보니까 이게 또 올게 또 저희들이 그 비료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비료를 구입하는 농가 입장에서 봐도 이게 뭐지? 뭐 보조 80% 준다고 했는데 이게 뭐지라는 이런 좀 괴리감을 느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게 바뀐 부분이고 또 모르겠습니다. 또 누가 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이후에 어떤 좋은 대안을 내놓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신규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과거 상계년 그 비료 구입 실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경우 또 저 재배 면적이 나는 갑자기 많이 늘었다. 또 작목을 전환하다 보니까 비료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농사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비료도 많이 필요하다. 아니면 기존 농협 외에 시판 농약상이나 이렇게 전산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비료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보조가 당연히 설정되지 않겠죠. 뭐 그런 경우 아니면 기존에 한도를 부여받은 농업인이 사망하고 그 가족이 승계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는 그 비료 구입 전에 미리 농협에 들르셔 가지고 그 관련 자료를 첨부하셔 가지고 보조 다음은 얼마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일단 요청을 하면 농협에서는 바로 주질 못합니다. 그 자료를 첨부해서 그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에 팩스를 보내고 또 자재부에서 확인하고 이게 정부 보조다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 한도 배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기온기 딸딸딸딸 몰고 찰 딸딸딸 몰고 와서 바로 비료 주세요. 한도 없습니다. 한도 추가로 주세요. 불가능합니다. 또 이럴 경우에도 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농협 직원들 아마 고충이 많으리라 봅니다. 막걸리 한잔 하신 분도 오시면 큰 소리 치고 보는 게 현실인데
어쩌고 답답하면 또 큰 소리 치겠어요. 또 이해 갑니다. 가는데 앞으로 이런 그 힘든 점이 있다. 서로 상호간에 참 많이 힘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 금년도 비료 일단 정부에서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일단 농사는 짓도록 하고 봐야 안 되겠느냐. 중국에서 가까운 중국에서 비료를 원재를 수입하다가 멀리 북아메리카, 호주, 중동 지역 막 이런 곳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물류비용이 오르다 보니까 이만큼 다 가격이 인상됐는데 일단 농산 짓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했지만 아마 정부 자금 도비 시비가 좀 부족한가. 일단은 개인별 보조 금액이 95%에서 인상 단가를 했지만은 실제 좀 부족한 감이 있다. 그래서 서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많이 좀 서운하고 구입할 때 이걸로 모자란다 싶어도 너무 자식 같은 농협 경제사업소 오시고 그 비료 담당자 자식 같은 사람들은 뭐 좀 뭐라 하지 마시고요. 서로 이해하면서 나라가 지금 이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수입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코로나도 같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같이 어렵지 않겠나. 참고로 금년도 지나도 그렇지만은 철강자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농자재 대부분 다 인상입니다. 특히 그 금년도 약 한 10여 년 가까이 농약 가격이 인상 안 됐는데요. 어쨌든 한두 품목은 인상됐지만은 거의 인상이 안 됐었는데 중국제에서 수입하는 원재, 특히 제초제, 관련 원재 이런 원재들이 인상됨으로 해서 제일 많이 인상된 건 뭔가 하면 제초제 부분은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상 안 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한 5% 이상 인상되지 않았나. 농약도 이렇게 갈수록 코로나도 어렵고 농자재 가격도 인상되고 또 보조를 준다고 해놓고 다 못 받을 때 그 서운함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게 또 그동안 극복 잘 해온 게 우리 농민 농업인의 힘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비료 이야기 잠시 해봤습니다. 이렇게 비료가 농민마다 구입가가 다 다를 수 있다. 작년에는 농업 경영체가 있다 없다 거기에 따라서 과세냐 영세냐 그 차이만 있었는데 지금은 농업 경영체가 되어 있고 뭐 조합원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이제 보조 한도 때문에 그동안 3개년 구입했는 그 기초 자료 거기에 근거해서 보조를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비료 이야기 잠시 해봤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많이 웃는 건강한 웃음이 함께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